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오늘은 5월에 재테크 추천드렸던 것 중에서 가장 좋은 부분만 베스트로 뽑아서 각 분야의 1등 부분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보셨고 상품들을 많이 접하셨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가장 베스트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꼼꼼하게 점검하고 또 점검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금 부분의 대구은행 그리고 키움의 ELB 발행어음 최신 버전 업데이트를 해봤고요. 그 다음 타미당 7%, 그 다음에 신규 상품으로 타미당 10까지 여러분들 필요하신 상품들 꼭꼭 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품들을 분류해봤지만 그래도 현재로서 가장 신경 안 쓰이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이 편리성으로 돋보이는 것이 바로 이 발행어음입니다. 제가 뒤에 이 CMA 형태를 설명해드리겠지만 일단 수시가 3.3이라는 거, 그 다음에 6개월까지는 3.75까지 나온다는 거, 1년에는 4%가 거치식으로 베스트고요. 1년에 적립식은 한투 매월 1000만원까지 5%가 일단 기준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이하는 그 어떤 예금, 그 어떤 ELB, 그 어떤 ELS도 여기보다 밑으로 갈 것은 한투 발행어음으로 종결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었지만 지지난주에 KB증권이 수시를 3%에서 낮추면서 일단 금리 인하 러시를 시작했기 때문에 저도 약간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특판이 없어져서 4.8%가 빠진 거 말고는 NH가 3.25에서 3.05로 60일 이하, 특히 2개월 이하로 금리 낮춘 거 말고는 지금 기본적으로 한투가 모든 분야에서 이 6개월 이내에 3.75 말고는 가장 베스트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적립식 적금하시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적금하시는 분들은 5%에 월 1000만원 적립이다 보니까 1억 2천이 없으신 분들은 무조건 한투 1000만원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베스트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발행어음은 ISA에서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ISA에다 하실 거면 RP가 제일 좋은데 RP는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그 부분들을 한번 설명해드리면 일단 CMA는 총 4가지 형태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더 많은 조건들이 있으면 그거 하시면 됩니다. MMW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요. MMW는 채권 운용형 랩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보통은 법인들 대상으로 많이 하긴 하는데 증권사별로 개인들한테 오픈해 놓은 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차이점이 뭐냐면 다 안전한 상품이죠. 다 안전한 상품이고 한 번도 사고 친 적이 없던 상품들입니다. MMW형은 채권 운용형 랩이다 보니까 랩에 대한 운용 수수료가 붙어요. 보통 0.05에서 0.1, 많게는 0.15 이렇게 붙는데요.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협의된 게 없을 겁니다. 뭐 해봐야 1억, 10억 뭐 정도는 협의가 없고요. 금액이 50억, 100억, 뭐 몇백억이 넘어간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 기본적인 마진을 줄이면서 수수료 협의를 하는 그런 형태로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대형 법인에서 얘를 800억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거의 수수료가 없다시피 하면서 이 회사 자금을 이 자산 자체를 올려주면서 뭐 회사도 좋고 그다음에 이 고객도 좋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개인들은 수수료를 꼭 판단하셔서 체크를 하셔서 어떤 게 유리한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RP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RP가 없는 회사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RP가 가장 익숙하실 텐데 얘는 월복리 형태입니다. 일복리처럼 발행어음의 수시처럼 일복리가 아니고요. 얘는 월복리 형태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일복리 형태가 있긴 한데 저는 최근에는 못 봤습니다. 얘는 월복리다. 이 부분을 교묘하게 잘 말 장난을 쳐놓기 때문에 뭐 재투자 됩니다. 뭐 끝에 월 단위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매월 초에 재투자 됩니다. 이런 식으로 써놓기 때문에 나는 뭐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부분들도 다시 한번 보일 수 있는 그런 팁들을 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MMF형은 사실 이 한도가 꽉 차서 금액이 크거나 혹은 작을 때는 한 번씩 걸릴 때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시중금리 대부분의 상품이 오픈되어 있는 형태로 불이가 되다 보니까 얘는 하루가 걸립니다. 출금도 하루가 걸려요. 굳이 할 이유가 1도 없다라는 겁니다. 1도. 금리가 좀 더 높더라도 굳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급한 돈 혹은 생활비를 여기다가 많이 하시기 때문에 출금이나 이 불이가 하루 걸리는 건 상관없지만 출금이 하루 걸리는 건 은근히 짜증날 때가 한 번씩 있어요. 오늘 돈 당장 빼가지고 써야 될 일이 있는데 내일 출금됩니다. 고객님 하시면 막 하여튼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얘는 굳이 하실 필요가 없고요. RP는 당일 출금, 당일 불이 되니까 얘로 하시면 되고 4대 증권사 이용하시면 발행어음 하시는 거 여러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금자 보호는 안 되지만 증권사 4조 자기자본 여러분들 정말 큽니다. 그리고 ELS나 ELB나 뭐 발행어음 하는 회사들은 뭐
하고 뭐 PF 자금이 뭐 묶여 있어가지고 이런 거 많이 발행하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그런 쓸데없는 말씀하실 필요 없고 여러분들은 잘 투자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더 잘 알아요. 그거는 제가 오랫동안 이 관련된 부서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3.6까지 주는 건 우리원 CMA 노트형이 아직도 유효하고 있기 때문에 1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3.6으로 CMA 종결, 게다가 원금 보장까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5천만원까지 됩니다. 대신에 1000만원 넘어가면 약간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3.2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CMA 형태 RP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좀 그나마 조금 돌려놔서 말했는데 일단 증권사와 거래를 하는 거예요. 증권사한테 돈 빌려주고 증권사한테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파는 게 바로 이 RP이고요. 발행어음은 이 4대 증권사만 가능한 우리나라에서 초대형 IB 중에서도 인가를 받은 회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무한정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한 범위 내에서 발행하다 보니까 금융의 인가도 받아야 되고요. 한도가 차게 되면 금리를 낮추거나 한도를 줄이거나 잠깐 닫아놓거나 이런 식으로 한도를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구은행 예금금리 상향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에 얘네들이 IM뱅크로 이름을 사명을 바꾸면서 이런 이벤트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멤버십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속보로 말씀드렸는데 6월달에 예금금리를 더 올려서 아마 특판이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공유를 드렸었습니다. 네이버에다가 예금비라고 검색하시면 이런 상태가 나오는데요. 이거 원래 열의 9은 쓰레기예요. 정말 진짜 읽어볼 필요도 없는 상품들인데요. 고향에 기부해야 되고 홈런 쳐야 되고 뭐 전기 아껴야 되고 아파트 사시는 분들 아파트 아이에 들어가서 전기 줄였다는 거 인증해야 되고 이런 식입니다. 미친 짓인데 이거 DGB 함께 예금 같은 경우에는 4.15예요. 조건도 엄청 좋습니다. 기본이 3.7이에요. 참고로 IBK 중금채, 제가 말씀드렸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IBK만 할 수 있는 중금채형 예금 같은 경우는 3.76이었거든요. 예금자 보호는 안 되지만 IBK는 국채금융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업은행이다 보니까 뭐 안전하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얘는 예금자 보호까지 되면서 3.7입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 혜택이 지저분하지가 금리 우대 조건이 지저분하지가 않습니다. 신규, 만기 두 가지로 나눠놨고요. 일단 전월에 30만 원 이상만 입출금 통장을 보유하면 0.1을 더 줍니다. 기본이 3.7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가장 높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치식에 4% 주는 한투 발행어음보다 조건이 좋아야 되겠죠. 얘는 4.15인데요. 이 청약통장의 유무가 0.1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 보십시오. DGB 가입 후에 적금 하나만 더 넣으면 0.1을 더 주죠. 10만원 더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픈뱅킹 서비스는 사실은 이거는 그냥 하면 됩니다. 버튼 몇 개 눌러가지고 승인만 받으면 그냥 여기다가 뭐 다른 은행도 같이 보게 만드는 그런 형태인데요. 뭐 정보 빼가거나 다른 데서 연락 오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 청약저축이 있고 없고가 이제 4%냐 4.15냐의 관건인데 보통은 이제 대부분 청약통장은 기본적으로 있으시잖아요. 없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세액공제 혜택도 있다 보니까 이 부분 만약에 급여가 높다 그러면은 세액공제가 안 되긴 하지만 혹시 청약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얘는 꼭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4.1이냐 4.05냐 4.1이냐 4.15냐 차이가 여기 보시면 여기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을 하실 경우에 0.05가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비대면 하시면 3.75는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체크하셔가지고 얘는 금액이 한도가 없기 때문에 혹시나 금액이 많이 크시다 하시면은 4.15 괜찮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ISA나 뭐 연금이나 이런 걸로 활용하셔도 괜찮다라는 부분입니다. 예적금이 자, 하나증권 대신에 얘는 ISA 같은 경우는 은행 신탁형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자, 그리고 ELB입니다. ELB는 제가 두 가지 설명드릴게요. 종결하겠습니다. 일단 키움은 여기 한화를 먼저 보시면요. 이런 식입니다. 제가 하나도 설명드렸었죠. 하나. 그 다음에 한투 설명드렸었고요. ELB가 조건이 키움이 제일 좋다라는 이유가 607호라고 이번 주에 나온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5시까지 마감하는 거고요. 참고로 이 숙려 대상 청약 기간은 저희 멤버십 여러분들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이게 좀 연령이 높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 마감을 하고 하루 이틀 더 이제 숙성을 시키는 기간이 있습니다. 생각해 볼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얘는 ELB는 워낙 안전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똑같이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하는데 보통 ELS 고위험 상품 같은 경우에는 미리 한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그게 바로 숙려 대상 청약 기간입니다. 이거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일단 보시면 100%입니다. 그다음 600%가 넘어가면 4.41을 주는 거고 삼성전자를 기초자산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600%가 안 넘어가면 4.4를 주는 거예요. 최소가 4.4%는 무조건 준다라는 겁니다. 원금 손실 없이 4.4%. 자, 근데 지금 보시면은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5.01이에요. 그리고 5%입니다. 최소가 5%예요. 만약 1억이다 그러면 4.4와 5%의 차이는 60만원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1년 뒤에 60만원을 누가 주는 거랑 60만원 뺏어가는 거랑은 완전 느낌이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키움 이하는 다 잡스러운 이제 ELB 형태인데 이제 다만 이번에 키움에 나온 ELB는 ISA를 가입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ISA를 가입하시는 김에 키움을 하시던지 아니면 솔직히 ELB 때문에 가입한다는 건 조금 아깝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고민하셔가지고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장 큰 혜택은 바로 이거예요. 키움이 왜 진심이고 왜 좋냐 하면은요. 키움은 중도 해지할 때 얘는 3%를 확정으로 주거든요. 그러니까 중도 해지에 대한 페널티가 없어요. 근데 얘는 중도 해지를 할 경우에 이 일반적인 ELS의 이 평가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간 이하까지는 90%만 주고요. 어느 기간 이상까지는 95%를 준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5%는 해지 페널티로 뺏어가겠다라는 거고 해지 페널티는커녕 플러스 3%로 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바로 이 키움입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키움증권의 USD. 지금 외화 가지고 계신 분들도 사실 되게 고민이에요. 외화를 어디다 투자할 건지에 대한 되게 고민인데, 사실은 저 같으면은 외화를 이 ELS나 ELB나 아니면 뭐 RP에 넣지는 않습니다. 바로 직투해서 ETF로 배당을 받거나 채권에 투자하거나 할 텐데, ETF. 근데 얘는 이제 워낙 안정적인 성향이신 분들한테는 이런 원금 손실에 대한 극도의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배당을 많이 주든지 말든지 나는 돈 빠지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얘로 가시면 돼요. 얘는 5.5%가 3개월 동안 확정금리로 형태로 지급이 되고 5.51 혹은 5.5%까지 뭐가 됐든 간에 5.5가 최소 기본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그 한투에 4.9 혹은 한투에 5.2 혹은 3개월 같은 경우에는 한투는 4.9 그다음에 이 신한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어딨어? 신한 3개월은 4.8이다 보니까 5.5의 키움이 분명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 원금 보장입니다. 원금 키움이 보장해주기 때문에 빠질 일 없어요. 대신 중도 해지 페널티는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제가 이거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많이 안 보셨어요. 한투 170995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연 10%를 주긴 하는데 손실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이거 진짜 제가 너무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는 옛날에 ELS 손실 보셨던 분들은 계속 재투자를 하셨던 분들이에요. ELS가 워낙 안정적인 상품으로 계속 유지가 됐었지만 상환이 됐다라는 거는 지수가 빠지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지수가 빠지겠죠. 여기서 물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홍콩이 이렇게 빠지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빠지고 오르고 하다가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ELS는 위험한 거라고 하시고 옛날에 개별 주식 하셨던 분들 그분들의 대표적인 조건은 여기 낙인 배리어가 50,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스텝이 75 이딴 식이었어요. 근데 얘는 35%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테슬라를 말씀드리냐면 두 가지였는데 일단 리자드 조건이 있었어요. 만약에 6개월 후에 얘가 25%만 빠지지 않으면 여기 어디 있냐? 6개월 후에 테슬라 지금 많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6개월 이후에 25%가 더 빠지지 않으면 일단 5%를 줍니다. 만약에 1년까지 마찬가지로 1년까지 25%가 빠져 있으면 10%를 주는데 여기 이후에 바로 리자드라는 조건이 붙어요. 여기 보시면 리자드라고 55가 붙거든요. 그럼 뭐냐면은 리자드라고 바뀌어요, 조건이. 1년 동안 55%에서 75% 사이에 있으면 20%를 주고 끝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조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환 조건이 20%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요렇게. 이 다 상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1년 안에 상환이 되면 10%로 상환이 되고 끝나는 조건인 거 오케이. 근데 만약에 1년 안에 상환이 안 되면 플러스로 파격 조건을 거는 겁니다. 특판 형태로 바뀌고요. 2차 평가일 1년까지 55%에서 75% 사이, 반토막에서 25% 빠져있는 사이이면은 20%를 준다라는 거예요. 테슬라가 이제 관건일 텐데, 테슬라를 보유한 경우엔 더 좋다. 왜냐면 테슬라가 오르면 좋지만, 빠져도 반토막이 나도 20%를 보장해준다라는 거잖아요. 이거 엄청 좋은 혜택입니다. 이미 얘는 1대1이 넘어갔어요, 여러분들. 인기가 많은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요새 ELB나 ELS 같은 경우에 1대1 넘어가는 거 잘 없거든요. 근데 얘는 1대1이 이미 넘어갔습니다. 심지어 3일 남았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750조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KEB는 30조예요. KEB의 20배가 넘는 규모를 가지고 있는 테슬라가 35%까지 빠져야 됩니다. 즉 65% 마이너스가 나야 손실 나는 구조예요. 자, 그리고 종목 이슈 금리 인하가 삭제가 돼야 되는 수준까지 와야 빠진다라는 건데, 3전보다 여러분들 엄청 3전 450조 시총이거든요. 750조 테슬라입니다. 올라가는 거 저 바라지도 않아요. 근데 떨어지는 거 35%까지 떨어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도 일단 금리 인상하지 않고 다 금리 인하를 점쳐주고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12월 올해 말까지 금리 동결은 17%, 금리 인상은 0.2%, 금리 인하는 이렇게 많이 있다. 금리 인하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 주가의 우호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적어도 폭등하지도 않겠구나. 100% 이하만 되면은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준다라는 그런 부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ISA 계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 아직 안 만드신 분들은 이 혜택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증권사별로 지금 경쟁이 붙어가지고 서로 본인들 회사로 ISA를 끌어오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판도 걸리고 프로모션도 걸려 있습니다. 옮기면 혜택 준다라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혜택이 없는 증권사로 만들었다가 혜택이 있는 증권사로 옮기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 여러 가지 설명드렸지만 얘는 이런 기본적인 내용은 여러분들 모르신 분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 비과세 한도가 증가된다라는 거, 그리고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거, 한 증권사에서 한 개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증권사별로 이동이 됩니다. 내가 한투에서 만들었는데 키움으로 이동이 되고요. 키움에서 대신으로 이동이 되고, 이렇게 이동이 돼요. 연금저축 여러분들 옮기시는 거 아시죠? 옮기면 혜택 많이 주거든요. 옮기시는 거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상품이 만약에 키움에서 좋았는데 그 다음에 저기서 좋았다 그러면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타사 계좌가 있으면 ISA 말고도 타사 계좌에서 만들면 이쪽에서 거래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계좌로요, 요런 거 크게 신경 안 쓰시고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대신에 금액이 크다 하시는 분들, 혹은 2천만 원까지밖에 입금이 안 되다 보니까 2천만 원까지는 ISA, 그다음에 만약에 올해 만들었는데 올해 돈 안 넣었다, 내년에 4천만 원까지 된다 보니까 미리 만들어 놓으시는 것까지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금계좌 ISA 이런 상품 계좌에서 배당 관련돼서 금리가 좋다 보니까 일단 배당에 대한 상품, 여기 들어가는 상품들에 있어서는 배당이 높은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타미당과 공대 리츠는 제가 캔달스퀘어 리츠를 설명을 드렸었던 것 중에 하나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물류센터에 대한 비중이 높아질 거다 보니까 일단 그걸 했고요. 그건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준비를 할 텐데, 일단 타미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형, 그다음에 배당 귀족형 25년 이상 배당을 꾸준히 들렸던 종목들. 배당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나라 종목들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잡주들은 배당을 많이 주면 다음 연도에는 이제 배당을 많이 준다라고 소문이 나면 매수세가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가를 막 올려놓고 다음 연도에는 배당을 줄여버립니다. 이게 진짜 양아치 같은 행동이에요. 그럼 주가 빠지고요. 배당이 그래서 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꾸준히 배당을 주느냐입니다. 꾸준히 배당을 주느냐. 그래서 타미당의 대표적인 기초자산들 들어가 있는 것 중에 보면은 텍사스 인스트루먼스가 있어요. 그러면 걔는 배당을 다만 0.01불이라도 꾸준히 줘요. 꾸준히. 10년 이상.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배당이 진심인 상품들이다. 3%냐, 7%냐, 10%냐 신상까지 나왔었는데 7%를 저 추천드리고요. 심지어 어제 나온 뉴스에서는 7%가 가장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게 벌써 2조 넘었다라고 하는데, 이런 상품들, 이런 계열의 상품들이 2조가 넘었다라고 하는데 타미당 7%가 가장 인기가 많았습니다. 얘는 신상이고요. 9.5% 타미당 7%, 그 다음에 타미옵은 배당을 10% 주는 형태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배당 3, 배당 없는 거 이렇게 보면 이게 5년만 돼도 이제 배당이 9.5%짜리가 성장하는 거, 1년에 1.2%씩 성장한다라고 봤을 때는 5년 차에 이제 월 100만원씩 수령할 수 있는, 1년에 1,800만원씩 넣었을 경우에 5년부터는 월 100만원씩 생활비 수령이 가능하다라는 거. 대신에 얘가 타미당 10%짜리, 타미옵 10%짜리인 경우에는 배당을 약 12% 정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5년 차에는 130만원 되는 거. 꾸준히 이런 상태로 디폴트가 안 나고 잘 운영이 됐다. 그러면은 15년 차에 600만원, 15년 차에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렇지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타미당을 제가 설명할 때마다 욕하시는 분들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여기서 들어가셨던 분들. 타미당의 기본의 성과는 좋았고, 타미당 7이나 10이나 3 성과는 안 좋았었을 때, 대표적으로 여기였었지만, 여기는 타미당 기본이 제일 좋았을 때예요. 주식만 사는 게 가장 좋았던 시기였지만, 이 타미당의 7이나 10이나 기본 이 프로세스는 요 부분의 프리미엄을 먹으면서 배당을 주는 형태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손실이 나는 구조인데, 이 손실을 기본적으로 주식을 갖고 있는 부분에서 손실을 메꿔주는 형태입니다. 즉 오를 때는 좀 덜 먹고 이 손실을 메꿔줘야 되기 때문에 7%만큼, 그다음에 더 오르면은 더 메꿔줘야 되기 때문에 좀 덜 먹는 부분이 있어요. 계속 오르면은 계속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가가 보합권이거나 완만하게 오를 때는 여기가 유리한 거죠. 보합, 그 다음에 완만하게 오를 때 여기 무조건 이익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오를 때는 덜 먹지만 빠질 때는 덜 빠져요. 이 프리미엄만큼.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저는 장기 투자로 좋은데, 꼭 이 부분들이 하는 그 논리 중에 하나가 원금을 까먹을 수 있다고 이제 유튜브에서 얘기하고, 사실 설명서에도 있어요. 이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을 이제 계속해서 7% 같으면은 요만큼 프리미엄에 요만큼 손실을 보존해주면 됩니다. 왜냐면 주식을 이만큼이나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탐이당 10%다? 요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렇게 될 거예요. 10%가 여기 있으니까 여긴 7%고요. 그럼 이만큼 프리미엄을 받아서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근데 빠지는 구간에서는 주식을 탐이당 7%는 요만큼을 들고 있지만 탐이당 10%는 주식이 요만큼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이제 주식이 너무 많이 오른다 그러면 얘는 손실은 많이 커지고 배당받아서 좋지만, 여기서 이제 주식을 까먹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 여기서는 100원 벌어가지고 이건 3원 주면 되는 건데, 얘는 이제 50원 벌어가지고 3원 주면 이게 좀 유지되면 손실을 날 수 있는 구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 약간 베팅의 그 성향이 있는 게 바로 10%짜리예요. 대신에 배당이 많죠. 근데 주식이 계속 오를 것 같다 그러면 난 이게 맞는 거고요. 주식이 보합 혹은 완만하게 오를 것 같다, 아니면 혹은 빠질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탐이당 7이나 3이 맞는 거죠, 여러분들. 이 부분들은 정답이 없어요. 저도 그래서 이 부분을 늘 고민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이고 이걸 안 갖고, 여기 있네. 그래서 저는 이 부족한 수익률을 바로 이 지수보다도, S&P 지수보다도 더 퍼포먼스가 좋은 이 나스닥을 기본적으로 퍼포먼스 담자라는 거죠. 나스닥으로 이렇게 커버드 콜 형태로 배당을 받는 형태는 폭망입니다. 폭망. 왜냐면 나스닥은 주가가 이만큼 오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만큼 빠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손실을 이만큼 메꿔줘야 되니까 나스닥으로 이 커버드 콜을 잘 안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급등 급락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S&P는 기본적으로 안전하게 가져가는 형태로 한 다음에 탐이당으로 한 60%에서 70% 수익률을 그 비중을 가져가고, 나머지의 수익률에 대한 고민을 탐이당 기본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나스닥으로 가져가면은 이 모자란 수익률을 배당을 받아가면서 모자란 수익률을 나스닥으로 채울 수가 있는 거죠. 만약 나스닥이 빠진다? 여기서 배당을 받는 거죠. 요렇게 훨씬 포트폴리오 구성이 좋습니다. 기본만 한다고 기본에 막 빠져가지고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저의 의견도 좀 봐주시고 남의 의견도 좀 봐주시고 하면서 본인한테 맞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각 분야의 대표적인 선수들을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나는 성향이 완전 예금만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예금만 하시면 되고, 조금 더 이제 공격적으로 시드를 늘려가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상품들이니까 많이 고민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멤버십 여러분들 많이 가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ISA 연금의 장기 투자하는 종목으로 리츠하고 미국 배당 ETF를 또 다른 새로운 부분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